참 답답하구만 진짜. 아니 좀 연락을 좀 미리 좀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정말 정말 무더위가 이 언제 끝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기 주차장에 앉아서 한참 좀 통화를 하다가 왔는데요. 또 집에 또 둘째가 와서 뭐 배고프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또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지금 빨리 가면서 차분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 통화도 방금 끝났고 이게 이분이 참 아니 연락을 좀 미리 저한테 해 주셨거나 또 말로는 제가 뭐 바쁘고 뭐 여기저기 뭐 얘도 봐야 되고 뭐 활동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바쁜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할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서 전화를 못했다는데 항상 이렇게 무슨 일이 발생을 하거나 이렇게 뒤늦게 뭔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고 나서 연락을 주신 분이 이런 상황이 또 계셔가지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이 막 거두절미하고 예전에 저랑 이제 상담을 하셨던 분입니다. 연세가 그 당시에도 거의 60대 가까이 셨는데 지금 몇 년 전이니까 이분이 벌써 60대가 넘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남성분하고 여성분,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 나이 정도 되죠. 은퇴하고 나서 이제 현금 흐름이 없는 거죠. 월급이 없어지는 삶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그것 때문에 한번 한 3년 전인지 4년 전인지 코로나 그때 한참 때 이렇게 직접 매장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특히나 이제 아내분,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 당시에도 이제 가정주부셨고 아버님이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곧 이제 나오시는 상황. 물론 뭐 40대 회사를 잘리고 30대도 잘리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분은 하여튼간에 안정적인 직장 다니시다가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임 한다. 이제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저런 고민과 또 모아둔 돈은 많이 없고 또 자녀 이렇게 뭐 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 케어를 한다고 돈이 많이 나간 상황에다가 이런저런 뭐 재테크 투자 관련돼서도 많이 관심도 없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 회사가 더 이상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꼭 재테크 투자에 국한돼서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는 뭐 이야기 저보다 뭐 당연히 인생 선배님이시고 저도 그분께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어떤 식으로 회사 생활, 사회생활 또 인간관계적인 것도 제가 조언을 더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여튼 결론적으로 쭉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걱정이 너무 많으신 거죠. 겨우 뭐 망설이다가 전화를 하셨다는데 결론적으로 이분이 건물을 사셨습니다. 건물을 사셔서 이분이 자영업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몇 년 동안에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상담한 이후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죠. 재취업이 가능하신가? 그분 여러 가지 경력상, 커리어상, 또 다른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재취업이 가능한 상황인가 아니면 또 다른 자격증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전문 직종으로 추가적으로 나가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단기 알바라든지 뭐 체력이 되시는지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다 하나하나씩 다 따져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아니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당시에도 아파트를 거의 다 이제 대출을 갚으셨다 하시길래 자녀에게 들어가는 이제 케어 비용이나 여러 가지 교육 비용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좀 내려놓으시고 언제까지 뭐 계속적으로 자녀 케어를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데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얘기가 끝나고 알겠습니다.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한 뒤에 제가 방금 들은 이야기의 그 3, 4년간의 결론은 그 동안에 이분이 회사를 나오시고 여러 가지 방금 우리가 나눴던 대로 얘기를 쭉쭉 하면서 그쪽으로 가볼까 단기적으로 알바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재취업 관련된 노력도 해보시고 자격증도 다르고 해보시고 하다가 영 이제 이제 내 길이 아닌갑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과 이제 그러니까 사장님과 사모님, 그러니까 아버님과 어머님이 자영업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가를 알아보시고 임대를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 뭐 알아보시려는 와중에 또 그 와중에 또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이제 제 건물에서 1층에서 장사하고 위에 이제 임대인 분들 통해서 월세라든지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를 충당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나도 저 다크호스라는 사람처럼 내 명의의 건물을 사서 거기에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공부도 하시고 또 여기저기 또 이름 뭐 저희가 아는 이름도 계신 것 같고 저희가 모르는 또 전문가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한쪽이죠. 상가 임대 또는 건물을 통해서 일반 주택이라든지 저와 같은 상가주택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부동산이나 전문가를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수를 하시고 지금 자영업을 운영을 하시고 있는 상황에 연락이 오신 거죠. 자영업의 업종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음식점 업입니다. 음식. 그러니까 요리를 직접 또 하셔야 되는
그렇다 해서 이분들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뭐 배달 업종을 해서 새벽까지 한다 그런 건 아니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업종이신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장사는 장사대로 안 되고, 위에 상가주택인데 위에 이제 임차인 관리는 본인들이 또 하지 해본 경험이 없으신 거죠. 그건 그거대로 또 힘들고, 공실은 공실대로 나가는데 어떻게 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임차인분들 중에 또 몇몇 분들은 월세도 밀리고, 또 방도 험악하게 쓰고, 동물을 키우지 마라 그랬는데 애완동물 키워가지고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또 지금 여유자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전세자분이 곧 나가시는데 전세금 내드릴 돈도,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 본인의 장사까지 이런 얘기 하시면, 그 나이도 많으신 분이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덜컥 건물을 사가지고 그 임대를 하면서 밑에 1층에 지금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이제 비난이라든지 악플을 다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 나름대로 몇 년간의 공부도 하시고 건물도 알아보러 다니시고 하신 것 같아요. 막 무작정 바로 막 뛰어드신 것도 아니고, 뭐 상황이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건지 제가 뭐 정확하게 듣지 못했지만, 임대 관리의 어려움, 또 임차인 그러니까 관리 공실 해결이 어려움, 또 장사 관련돼서도 어려움.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쭉 듣다가 오늘 이 영상을 지금 왜 찍냐면, 건물 자체를 제가 지금 지번을 받아가지고 오기 전에 잠깐 지도를 봤는데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나 입지는. 근데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건물의 규모죠. 규모. 땅 면적 말씀드립니다. 면적이 너무 작더라. 물론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본인이 이제 돈이 많이 없고 여유자금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돈에 맞추려다 보니까 입지는 좋은 데로 가야 되고, 좋은 데로 가려다 보니까 그 좋은 입지는 땅값이 비싸고 건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그나마 금매로 나온 것 중에서 보니까 이 대지 면적, 땅 면적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땅 면적이 적다는 얘기는 거기 이제 1층에 근린 생활, 저희처럼 근린 생활이 있는데 그 면적도 엄청 좁은 거죠. 거기도. 안 그래도 보통 상가주택이나 원룸 다가구 1층에 이런 상가가 1층에 이렇게 상가 근린 생활이 있는데, 안 그래도 보통 면적이 크지 않은데 대지 면적 자체가 또 좁다 보니까 더 좁은 거죠. 그래서 테이블을 뭐 2개 정도 놓으셨다 그랬는데, 배달 업종이 아니고 오셔가지고 픽업 전문이고 배달까지는 이제 잘 요즘 못하시고 이제 픽업 전문으로 그냥 오셔가지고 포장하시는 거죠. 그거 전문으로 동네 장사를 하시면서 이분들이 테이블은 2개 정도 있다는데 좁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 다음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파트 기존에 있는 거 팔고 대출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그거를 열심히 이제 판 돈하고 이제 대출을 또 개인 신용대출까지 해서 그걸 받은 거죠.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지금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과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장사까지 안 됐을 때는 이 1층에 내가 지금 실제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장사가 매출이 안 좋다는 거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도 내가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폐업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건물을 넘깁니다 했을 때 누가 과연 그 건물을 제 가치에, 아니면 본인이 이 아버님이 샀던 가격 이상으로 좀 더 이문을 붙여서 매도를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잘 나오는 상황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체력적으로나 뭐 조금 뭐 시간상으로 안 되네, 나는 다른 업을 하면서 여기를 다른 뭐 쪽으로 임대를 줘야 되겠다. 근데 여기는 뭐 내가 지금 장사를 잘 해놨고 탄탄하고 시장이 뭐 주변에 있는 상권이 탄탄하고 지금 여기 있는 고객들도 충성 고객들도 많고 단골도 많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필을 해야지 부동산에서도 보고 여기 지금 이런 상황이랍니다. 매출 요즘에 전표 같은 거 다 확인해 줘야 되죠. 그럼 플러스 또 이 면적이 좁다 보니까 과연 그 다음에 받아줄 분이, 매수자가 과연 이 적은 땅덩어리에 올라가진 이 상가주택을 과연 매수를 할까? 위에 있는 지금 거기도 제대로 공실도 나고 임차 관리도 안 되고 힘든 분들이 막 들어와서 힘들게 한다는데, 이 얘기를 쭉 듣는데 완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완전 산 넘어 상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건물을 처음에 좀 많이 알아보셨다 했는데, 알아보시기 전에 조금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아니면 전화라든지 뭐 바쁘시다라면 이 건물 집원, 물론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뭐 아니지만 그래도 요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아버님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건물 운영했을 때는 요런 거 장단점이 있고, 밑에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장사를 했을 때는 요런 장점과 요런 단점도 있고, 요런 뭐 어떤 업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충분하게 우리가 하나도 저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몇 년 만에 연락이 온 거다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 얘기로는 이제 자녀가 이제 다 독립을 해서 나갔지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뭐 결혼 관련돼 가지고 자금도 더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시고, 본인 지금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데 두 분이, 그 본인 두 분의 이제는 나중에 노후의 삶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거 잘못되면 이 지금
그 집을 팔고 이 건물을 샀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이 대출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그대로 꽉 공실도 다 차고 이런 장사도 잘 된 상황에서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시장이 좋아져서 비아파트 시장에도 이렇게 온기가 들어오고 그때 내가 저 금리도 더 내려가는 이런 상황에서 건물을 매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거 제대로 기반도 돼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매출도 안 되고 위에 있는 임차 관련돼서 공실도 많고 월세 수익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그 다음 내가 엑시트를 한다 했을 때 그 다음 내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다 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거의 확률적으로는 거의 제로 가깝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제가 주구장창 제가 제 영상 밑에도 링크를 걸어두고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뭐 아파트를 나중에 꼭 사놓고 나서 연락이 오신다거나 나중에 이렇게 건물을 꼭 명의를 계약을 해놓고 나서 연락이 오신다거나 잔금 다 하고 운영해보니까 이게 아닌데 싶어지고 또 연락이 오신다거나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내 피 같은 돈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이 잘못된 그 순간 한 방으로 영원히 회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 보니까 영상을 보시면 혹시나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 중에서도 무언가 내가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 뭐 건물 투자 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자영 관련돼서 상담이 좀 필요하시다거나 재무 관련된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좀 이분 사례를 들어서 제가 좀 안타깝지만 이런 실수를 우리 구독자님들은 되풀이하지 마시고 이분도 제가 조만간에 만나 뵙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상황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말은 제가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솔루션은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위에 있는 공실을 어떻게 빨리 채울 것인가 이쪽 분야 또는 장사 쪽으로도 제가 뭐 그쪽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장사 신도 아니고 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좀 다른 분들의 또 조언을 또 뭐 돈을 내고라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뭔가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겠죠. 뭐 가격이 높다거나 또는 뭐 맛이 안 좋다거나 위생이 뭐 문제라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건데 제가 뭐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위에 있는 공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건물의 그 땅 면적이 너무너무 좁다. 방도 작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방들이 다 쪼개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낭떠러지게 있고 낭떠러지 앞에 두 분이 딱 서 있는데 이 아파트 판 돈 몇 억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서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무조건 내 자녀의 뭐 뒷바라지 교육 뭐 결혼 후에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돈이 없으면 우리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죽어. 이거 없으면 이렇게까지 교육적으로 계속적으로 자녀에게 얘기를 해줘야지만 자녀들도 빨리빨리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저거 우리 엄마 아빠의 마지막 목숨 같은 돈이 내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이런 교육적으로 뭔가 그 전부터 탁탁 됐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좀 경제적으로 갑자기 또 힘들어지는 경우가 또 벌어졌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 오는 길에 착잡하고 퇴근하기 전에 또 이런 전화를 또 받아서 제 나름대로 너무나 또 속상하고 참 이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담이라는 것도 좋은 일로 상담하면 참 이게 저도 에너지를 받고 하지만 이렇게 항상 상담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일에 보통 상담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감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힘든 상황인데 오늘 안 그래도 배달도 많고 좀 힘들었는데 제가 또 장사가 잘 된다니까 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죄송하고 또 그분께는 장사가 잘 되나 해서 뭐 떼돈 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그래도 이렇게 많은 또 감사하게도 저희 고객님들이 주문을 많이 주시고 제가 배달을 막 많이 했던 날에 하필 또 이런 퇴근하기 전에 이런 또 연락이 주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마음이 무겁다라는 마지막 말씀 주저리 떠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목숨 같은 피 같은 돈을 절대로 내 그냥 생각으로 한두 명의 전문가만 만나지 말고 팩트를 확실하게 탁탁 알려주고 자본주의에서 냉철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딱딱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을 몇 분을 더 만나셔서 꼭 계약서 쓰기 전에 큰 돈을 보내기 전에 꼭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해보고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보자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영상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주민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조만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